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부산 편이고 저는 부산의 핫플레이스 광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인근에 크고 작은 회센터가 많죠. 그럼 오늘도 구경하기에 앞서서 배부터 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안리에서 머물 때 해장하러 종종 들르던 제첩국집입니다. 아침에 속 달래는 데에는 이만한 음식도 드물죠. 제가 주문한 건 제첩 정식이고요. 이런 밑반찬들과 제첩국 그리고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야채가 함께 나옵니다. 이 정식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가격도 꽤나 착하죠? 정식 구성의 제첩국이라지만 뭐 단품 못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는 야채와 함께 슥슥 비벼주면 간단하고 든든하게 한 끼 채우기 딱 좋아요. 부드러운 국물과 비빔밥의 구성이 괜찮죠? 부산의 제첩국집엔 희한하게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하나같이 다 맛있습니다. 인기 있는 반찬이라 여기저기 고등어 좀 더 달라는 요청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사발 드링킹하고 식사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광안리 해변으로 돌아와서 밀락항 방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크고 작은 회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빌딩에도 수많은 횟집들이 모여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몇 군데 살짝 맛보기로 둘러볼 건데요. 먼저 여기는 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한 밀락회타운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는 이렇게 생긴 평범한 회센터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아주 한산한 분위기네요. 이쪽은 주로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여름 휴가철에 가장 큰 성수기를 맞죠. 여기서 구매한 횟감을 갖고 위층 초장집에 가서 회를 떠먹는 시스템인데 광안대교에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장집 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에 놀러 왔다는 게 까리하게 실감나니까요. 생선 가격은 부산의 다른 곳보다 약간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관광지 한복판의 입지 조건 탓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횟감 가격에 관해서는 따로 촬영한 게 없어서 이전 자료를 좀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바가지를 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연산을 제외한 엔간한 품목들은 다 정찰가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시세가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광지에서 이 정도면 뭐. 네, 이렇게 부산엔 정찰제를 시행하는 시장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도 예전엔 쌀벌하기론 자갈치에 뒤지지 않은 회센터였는데 이 역시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분위기입니다. 가격만 물어봐도 대가리부터 찍고 보는 무시무시한 이모들 덕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밀치가 담긴 빨간 바켓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추억이 있네요. 여기선 이렇게 모가지 딴 생선을 직접 식당으로 들고 가야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된 듯합니다. 한가한 때라 더 그런진 몰라도 상인들이 아주 느긋한 분위기예요. 지금 부산은 어딜 가도 이 쥐치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담없이 드시기 좋은 무난한 횟감이라 지금 추천드리는 생선이에요. 취급 품목들이 대체로 거의 외지인을 겨냥한 양식어종들이라 너무 심심하다면 쥐치 같은 걸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자연산 어종은 드물지만 이런 게 좀 있네요. 꼬랑치라고 불리는 등가시치입니다. 이것도 요즘 먹기 좋은 횟감이라고 얼마 전 소개했었죠. 마치 전복치와 흡사한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주 재밌습니다. 작은 새끼 돌돔, 벤치들도 지금 드시기 좋은 품목이고요. 물론 지갑이 허락만 한다면 이런 큰 녀석들은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횟감입니다. 숙성을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화로회를 드셔도 맛과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아니, 오히려 돌돔은 화로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엔 최고급 횟감 둘이 나란히 붙어있네요. 큼지막한 돌돔 밑에 보이는 건 다금바리로 불리는 자바리입니다. 얘는 비싸기로 치면 돌돔보다도 더 비싼 생선이에요. 근데 자바리는 물론 화로도 좋지만 숙성을 거치면 맛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해서 진짜 제맛을 보려면 숙성회를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자바리 옆에 보이는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능성어입니다. 몸의 무늬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말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크니 다시 한번 둘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능성어만 해도 아주 맛있습니다. 국산과 일본산 양식이 유통되고 있는데 요샌 국산 양식도 아주 좋습니다. 폼 미쳤어요. 또 들어가겠는데? 그 외엔 딱히 눈에 띄는 생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텐 다소 심심한 구성이긴 하네요. 현지에 가면 현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주의라서. 반면 어종에 크게 개의치 않고 무난한 횟감에 야경을 벗삼고 싶으시다면 이곳 밀락회타운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살짝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회타운 바로 옆인데 밀락어패류 시장이란 작은 시장이 한 곳 더 있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와, 연식을 가늠하기 힘든 빛바랜 수조에서 뭔가 포스가 느껴지죠? 이쪽은 어딘가 좀 더 예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사실 수조를 좀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아주 친숙한 생선들입니다. 국민횟감 광어야 뭐 없는 집 없이 가득 들어차 있고, 근데 국민횟감이라기엔 사실 요즘 광어값이 좀 비싸죠. 이러다가 국민 타이틀을 다른 생선들에게 뺏길지도. 광어 위에 헤엄치고 있는 건 방어와 잿방어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둘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등 색깔이 좀 다르죠. 사실 잿방어란 이름이 잿빛을 띈다 하여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광어와 더불어 국민횟감으로 꼽히는 영혼의 단짝 우럭입니다. 이렇게 석탄마냥 새까만 색을 띠는 게 양식이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여기 보이는 참돔도 예전에 비하면 아주 대중적인 횟감이 됐죠. 양식 참돔은 이렇게 좀 발색이 거무튀튀한 놈들이 많습니다. 반면 자연산은 이렇게 대체로도 밝고 고운 분홍색을 띠고요. 근데 양식 중에도 이렇게 발색이 예쁜 참돔들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산 양식입니다. 그래도 얘네가 양식 기술은 좋아요. 그래서 국산이나 중국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괘씸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워야죠. 수산업 분야만큼은 확실히 선진국이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돌돔들도 거의 대부분 양식의 비중이 높은 품목이고요. 돌돔의 경우도 국산과 일본산이 함께 유통되는데 돌돔 중 사이즈가 좀 크다 싶은 것, 특히 2kg이 넘어가는 큰 녀석들은 99%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요? 국산 자연산이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런 사이즈의 돌돔들도 맛이 좋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몸통이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것도 역시 양식 품목인 강도다리입니다. 봄철 도다리 새꼬시에 대부분 이게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비단 봄이 아니라도 도심지 수산시장이나 횟집에서 도다리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엽수조에 있는 붕장어는 자연산입니다. 붕장어는 전량 자연산이지만 물량이 많아 충분한 양이 좋은 가격에 유통됩니다. 오징어야 뭐 말할 것 없이 자연산이죠. 가을 오징어는 여름 오징어보다 씨알이 훨씬 더 크죠. 한 마리만 썰어도 양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참, 오늘은 딱히 품목 시세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 중 시세 정보 전달은 그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특정 품목이 이슈가 되는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할 만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자연산 수산물 시세야 뭐 매일같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역 수산시장의 양식 횟감 시세는 딱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세 정보보단 해당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이맘때 여긴 뭐가 철인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요. 가급적 다양한 볼거리로 그런 계절감이나 특유의 분위기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중에 보시더라도 이 시기 이 지역에 가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요. 참, 그리고 수산시장에 간다고 해서 저도 매번 회를 사 먹진 않습니다. 내키는 게 없으면 패스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요. 또 영상에 담기는 내용 이외에도 일상에서 회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새끼는 구경만 오지게 하고 뭐 하나 팔아주질 않네 하고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밀라거 페류 시장은 밖에도 이렇게 페류 점포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특별한 건 없고 대중적인 품목들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규모가 작아서 잠깐 잡담하는 사이에 얼렁뚱땅 한 바퀴 다 돌아봤네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이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랜드 회센터로 왔습니다. 인근에 회센터들이 참 많죠. 시랜드의 내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밀락동 앞바다가 매립되기 전 방파제 인근에 화로를 팔던 동편시장이 있었는데 앞바다가 매립되며 자리를 잃은 시장 상인들이 여기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회센터들과 마찬가지로 1층에 위치한 화로점포에서 횟감을 사고 위층에 위치한 초장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러 이렇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집도 있네요. 그리고 시랜드 역시 구성은 대부분 양식 어종으로 비슷합니다. 어째 오늘 소개한 세 곳 모두 취급 품목은 비슷비슷하네요. 좀 특색 있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심심할 듯합니다. 이쪽 수조에는 재밌는 광경이 보이네요. 식사 중인 우럭인데요. 아주 커다란 전어를 덥석 물었습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 우럭을 구매하면 입에 문 전어는 서비스로 주신답니다. 이쪽에 누워있는 넙대대한 생선은 객줄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큰 말쥐치같이 생겼지만 잘 보면 다른 종이에요. 크기는 큰데 회로 먹을 때 맛과 식감은 쥐치나 말쥐치만 못한 녀석이에요. 대신 살이 담백해서 조림으로 먹으면 꽤나 맛있습니다. 매니저는 먼 게만 보면 족발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째 닮은 것 같기도. 작은 돌돔들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여기 두 마리는 둘 다 무늬가 독특하네요. 이전 다대포 편에서도 얘기한 적 있었죠? 간혹 이런 애들도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랜드 회센터까지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딱히 눈에 띄는 재밌는 품목은 없었죠? 사실 이번 영상은 저도 좀 심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대 회센터를 이용할 계획이 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역시 부산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